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혜입니다.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여. 많이 탔어요. 여름이라 탔어요? 놀라 좀 다녔더니. 오, 나 어디 잡혀가는 줄 알았네. 미국이라서 그럴 네. 일은 없죠.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 이후로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딱 왔는데 네. 어땠어요? 완전 다른 세상? 그쵸. 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오다 보니까 해프닝도 많았는데요. 제일 네. 처음에 이제 비행기에서 네. 화장실을 이제 가서 문 어떻게 잠그는지 이제 물어봤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비행기에서? 네, 비행기에서. 근데 내릴 때까지 나오지를 못했어요. 한 35분 동안. 왜냐면 이걸 키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문 두드리니까 비행기가 착륙해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알려줘가지고. 네. 그래서 겨우 이제 나왔죠. 비행기 못 타고 왔어요? 비행기 코리아나 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라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3국에서 좀 더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저희는 바로 오다 보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는 데다가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무섭고 긴장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좀 좋았어요. 왜냐면은 코리안 항공 원래 이쁜 언니들이 이제 많고 짱이죠. 네, 옷도 세련되게 입고 막 화장도 진짜 이쁘고 그래서 그 언니들 구경하고 그때 한국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이쁜 언니들을 이제 처음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좀 그랬던 게 처음에는 그 밥을 주잖아요. 네. 처음엔 안 먹겠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싫다고 다 싫다 왜? 그랬어요. 왜? 왜냐면 그 돈 받는 건 줄 알고 돈 아끼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 다 밥 먹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 언니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 하냐고. 그랬더니 중국 돈밖에 없는데 중국 돈 받으시니까 이거 공짜라고 갖다 드릴까요? 그럼 그랬더니 평민이랑 섞여서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아. 이렇게 사이사이 안 쳐요. 뭐 우리만 따로 이렇게 안 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얘기했더니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 한 7명이 왔는데 7명이 다 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 다니면서 다 얘기해줬죠. 이거 공짜니까 먹어도 된다고. 네. 그래서 그냥 밥을 먹고 비빔밥이었던 것 같아요. 미역국에. 네. 너무 맛있게 이제 먹고 미국까지 이제 왔는데 제일 처음에 그게 어디 공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카고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미국 오려면 서류 가방을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서류요? 네, 네. 서류 가방인데 이게 비밀 극비 가방인데 우리는 못 열어보게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가족이면 가족 DNA 검사도 다 하고 이제 뭐 본인의 모든 정보가 다 예, 들어있는. 그 질병 같은 거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주사 같은 것도 북한은 그런 거를 안 놔주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다 맞고 그러니까 뭐 기록 같은 거죠. 그거랑 그다음에 한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저희를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가 북한 사람이 맞다라는 이제 서류를 또 만들어줘요. 저희 고향에서 서류를 다 가져다가 이제 미국 유엔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엑스레이랑 그다음에 이제 치과 이런 거를 사진을 다 찍은 거를 그 안에 다 넣어 있어요. 그게 다 중국에서 다 마무리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네, 거예요? 중국에서 유엔에서 한국 병원에서 그거를 다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왜 골격이랑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냐 했더니 다른 거는 다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진짜냐 가짜냐 이 치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요. 뭐 외부는 수술을 할 수 해도. 있어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서류에 가방인데 이제 유엔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내릴 때는 예. 그걸 이렇게 안고 내려야 돼요. 그걸 얘기해줘요. 안내원들이 내려가실 때 이렇게 들고 내려가시라고. 그 딱 나서면 누가 이제 이렇게 픽업? 유엔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이제 안내를 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국에서? 시애틀로 시애틀 비행기를 다시 국내 그거를 국내선 타고, 타고? 다시 시애틀을 갔죠. 그 사이에 그럼 밥은 뭐 누가 어떻게? 밥은 그게 좀 재밌었던 게 네. 저희 동생은 이렇게 똑똑하기보다 좀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유엔에 있을 때. 그래서 단어 한 200~300개 정도를 외워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는 고픈데 이 사람이 그 유엔 직원이 흑인 아저씨였는데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주고 갔는데 우린 이제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상태에서
흑인이라는 걸 저희는 처음 봤거든요. 유색인종을 진짜 처음 봐서 공항에서부터 그 사람 구경하느라고 저희는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도. 그러고 가고 그냥 우리 버리고 간 줄 알고 있다가 전화기를 이렇게 보니까 전화기에 그 포크하고 나이프 그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 전화마다 이렇게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그러니까 그 식당 버튼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배고프다면 뭔 말이야? 했더니 헝그리래요. 그래서 헝그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라이스라 그랬더니 야 네가 받아. 그래서 밥에 치킨에 베지터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이스, 치킨, 베지 3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동생이 이러는 거예요. 3 people라는 거 보니까 3명이나 물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전화를 넣고 진짜 긴가민가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한 40분 기다리니까 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이쁘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 밥을 이제 딜리버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밥을 시켜 먹고 잘라고 이제 누워 있는데 아까 그 유엔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박스에다가 빵을 한 박스 샌드위치죠. 그걸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먹었다고 했더니 어떻게 먹었냐고 뭐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돈은 이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밥은 해결하고 시애틀까지 이제 왔죠. 와. 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네. 시애틀로 왔는데 뭐 연고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시애틀에 윤야 목사님이 계셨고 맞다. 또 목사님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잠깐 그럼 셀폰도 받았어요? 셀폰 받은 건 아니고 유엔에 있을 때 네. 유엔 그 전화기로 항상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유엔에서도 그쪽에다가 우리 티켓이랑 도착한 시간 이거 다 전해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뵙은 거는 2년 만에 아마 감옥에서 저희가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중국 감옥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재판 때 보고 2년 만에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엄청 마음이 이제 들뜨는 상태에서 이제 시애틀 도착을 했죠. 그래서 공항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그 중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이제 그 인생의 모든 목표가 중국어를 완벽하게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그 수케이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테이블 한 반만한 사이즈만한 거를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책만 꼴통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다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책만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저희를 어릴 때부터 이제 후원해줬던 장로님들이랑 또 그 지역 기자님들이랑 같이 이제 막 한 10몇 명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부둥켜하고 엉엉 울고 왜냐면 감옥에서 헤어질 때는 저희가 북한 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윤야 목사님이 이제 돈 10,000불을 주고 저희를 이제 빼내오고 또 2-3만 불 들여서 미국까지 저희를 데리고 오신 거죠. 윤요한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또 가끔 할아버지라고 또 부르신다면서요? 네, 네. 제가 14살 땐가 15살 땐가 이제 제가 한글을 몰랐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동생들이 굶어 죽고 배고픈 상황에서 10리나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공부를 못 했었는데 중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제 홈스쿨을 하시면서 탈북자들만 이제 따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랑 다른 탈북자들까지 해서 한 10명의 애들이 이제 먹고 자고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미국 이제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먹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소 진짜 한 반마리는 사오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많이 먹는다는 거를 아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오시고 파인애플을 그때 한 7개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 통거를 바나나랑. 근데 솔직히 파인애플은 제가 중국에 와서도 한 4년 있었는데 못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책에서나 봤고 이랬고 또 다른 북한 애들은 진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자신 줄 알더라고요. 처음에 본 애들이 이게 자신가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래서 그 파인애플 사오시고 먹을 거 엄청 사오시고 저희 옷 사주고 이러면서 한 1-2년을 꾸준히 저를 후원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아버지 별명을 어떤 애들은 파인애플 할아버지 언제 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애들은 소고기 할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는 중국에서 몇 년 동안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하고 선교를 또 같이도 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아닌 선교사가 아닌 그냥 할아버지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편하게 그냥 항상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탈북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같은 존재고 뭔가 바라는 게 없이 항상 저희한테 이제 후원해 주셨고 한국에 살려온 탈북자만 한 250명 정도 되고 중국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린 탈북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고향이 북한이시고 그래요? 네, 북한에서 전쟁 때 고아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미국에까지 이민 오셔 사셨던 분이고 또 이분이 처음에 탈북자를 접했던 게 원래는 소련에서 그 북한에서 일꾼으로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탈북자를 알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이제 지원도 많이 하고 뭐 쌀 이런 것도 차로 실어서 이제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전도를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번에 나가려고 보니까 비자를 이제 막아놨더래요. 그래서 북한을 다시는 못 가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신 게 북한 선교시죠. 그래서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윤여왕 목사님과 시애틀에서 잘 만나서 네. 어떻게 살았어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좀 진짜 황당했고 많이 굶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처음에 목사님 집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상상이 컸어요. 아마 엄청난 부자실 거다. 항상 뭐 할아버지 머리 깎아야 돼 하면 100원, 뭐 신발 사야 돼 그러면 100원, 사실 뭐 10원, 20원만 줘도 되는데 항상 넉넉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자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여기를 말하면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세가 어떻게? 그 당시 78세는 그 정도 되셨는데 뭐 침대도 없고 TV도 없고 뭐 소파도 없고 진짜 침대만 있었어요, 집에 진짜. 그리고 옷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탈북자들 도와주세요라는 편지들 벽에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었고. 아, 진짜 평생을 그거 하나로. 네. 그거 막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선교 후원금 보냅니다, 뭐 열심히 해주세요 이러면서 응원해 주신 그런 편지 벽에 다 붙여놓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하고 저하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게 가슴 아팠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탈북자 구출을 이제 하시고 우리 가족 도와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둘이서 엉엉 울다가 어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음 날은 아파트 얻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미국 정부에서 950불씩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요? 예. 그게 3개월만 대준대요. 그리고 나서 푸드 스탬프가 한 사람당 150불인가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가 한 6개월 정도 나오고 근데 집세는 3개월만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저소득층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를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진짜 그 칼펫 그 이쁘게 청소 딱 해놓은 그 자리난 그런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가방 4개를 들고 들어갔으니까 할아버지 생각에는 우리가 뭐 필요한 게 다 있는 줄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시고 저희는 진짜 책밖에 없었고 이분 속옷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3월 21일 날 미국 도착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추우니까 입고 온 그 속옷을 덮고 셋이서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컵라면 중국에서 가져온 거 있는 거 그거 끓여서 먹고 그러고 나서 낮에는 이제 할아버지 같이 식당 가서 먹고 저녁에 오면 그냥 굶고 자고 그래서 한 3일을 그렇게 하고 주일날 돼서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말을 제일 잘하거든요. 동생하고 어머니는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 붙잡고 얘기를 했죠. 장로님 죄송한데 집에 안 덮는 이불이라든지 숟가락 있으면 좀 주시라고.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냐고.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아, 그럼 오늘 일단 집에 같이 가자고. 했다고 와서 보시더니 기가 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3일씩이나 있었냐고. 그리고 이제 AC 틀 줄도 몰라가지고 이제 추운 데서 그냥 잤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거 켜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셔서 필요한 거를 일체 다 가져오셨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갖고 있는데 DV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TV, 뭐 가구,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 그릇까지까지 다 갖다 주셔가지고 뭐 그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없을 정말 넘쳐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편하게 살았죠. 그래도 뭐 어쨌든 정말 다행인 건 노동 허가서 같은 건 다 있었을 거예요. 아, 저희는 뭐 들어오면서 바로 워킹 펄밋이 일주일 만인가 집에 이제 날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딱 되니까 영주권이 날라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일한 게 한국 마트에서 네. 이제 그 계산원 하는 거 네.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돈을 모르잖아요, 벌 줄을. 그쵸. 그래서 그 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일까지 이거 돈을 내가 물어봤을 때 뭔 돈인지 모르면 일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동생하고 앉아서 동전을 이제 그 점장님이 주셨어요, 이만큼씩. 그래서 그걸 다 섞은 걸 준 거 다 분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총 얼마인지를 알고 후에 월급 받으면 갚으라고. 그래서 동생하고 그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1전, 5전, 10전, 뭐 25전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원으로 이제 일을 했죠. 마트에서 일하면은 참 먹을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와서 좀 먹어보고 좀 기억에 남는 음식이나 뭐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지금도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고 드문이 이제 혼자 생각해도 웃겨가지고 웃는 음식이 회. 회? 예, 회하고 바로? 예, 네. 회하고 그러니까 사시미 종류들 네. 다요. 그거랑 샐러드. 그게 이제 제일 황당했어요. 미국 처음에 왔을 왜요? 때.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올드 컨트리 뷔페를 데리고 갔는데 네.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제 그 샐러드만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 음식을 드시는데 저희는 이제 샐러드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자체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그런 단어가 없었고. 그래서 아니 염소도 아니고 왜 풀을 저렇게 많이 먹냐고. 고기도 많은데 왜 저 풀을 먹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 먹고 계속 앉아 있다가 그분들이 고기 가지러 갈 때면 따라가서 이제 그거를 받아 갖고 와서 먹고. 뷔페에서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이제 퍼다가 놓고 먹는 거. 어떤 사람은 2그릇 먹고 그쵸. 어떤 사람은 뭐 5그릇도 먹고 하는데 돈은 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해가 이해가 안 안 됐어요. 그게 네.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까? 저렇게 팔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가지고 그 사람 몇 번 먹나를 체크를 하고 저걸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지금은 뷔페 사랑하죠? 그렇죠. 지금은 뷔페 좋아하죠. 본전 뽑아야 된다고 내가 가서 더 그렇죠. 열심히 먹고 있는데 화로는 좀 신기했던 게 왜냐면 사람이 왜 생고기를 먹지? 익은 거를 먹거나 볶아 먹는 것만 알았지 생거를 이렇게 떠서 먹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두 음식이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아련하기도 하겠어요, 그 시절이. 네,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게 이제 웃으며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진짜 힘들었고 아까 이제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탈북자들이 미국에 딱 오면 제일 필요한 게 차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소금이 없어가지고 사러 가려고 한 집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10분만 가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10분이 아니라 40분을 갔는데도 마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미안해 차로 10분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걸어가서 2시간을 사가지고 온 그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힘들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는 좀 쉽게 정착하라고 좀 많이 얘기해 주는데 한국 분들하고는 좀 다른 미국 정착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차 선물해 주셨던 분들, 길 안내해 줬던 언니들 그런 분한테 진짜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가끔 전화드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고 언젠가 기회에 대해서 시애틀 다시 가면은 그분들 다시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중국에서 탈북자분들이 넘어오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 다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누가가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를 돕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오죠. 이 사람이 어디 지금 숨어 있는데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뭐 옛날에는 김밥 뭐 200줄 만들어서 팔고 뭐 만두 3만 개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도 이제 구출비를 보냈고. 근데 지금은 그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한 2, 3천 불이면 한 명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돼요. 너무 비싸고 해서 아름차니까 일단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진혜 씨가 참 어렵게 와서 또 평생 만나볼 수 없는 분도 만났잖아요. 네. 미국 그렇죠. 대통령이도 네. 어느 대통령이 만났죠?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한 3번 만나뵌 것 같아요. 와, 그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대통령님과 나눈 이야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